안녕하십니까. 2020년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6주차 1교시 시공공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사는 하한기라고 하고요. 저는 건축 시공기술사로서 건축업계의 건설사 또 CM 감리사를 35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시공공정의 이해입니다. 시공공사는 아시다시피 건축공사는 시공 과정의 어떤 공정은 건축 구법 및 주요 재료에 따라서 시공공정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리스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첫째, 시공공정이란 두 번째, 구조 형태에 따른 다양한 건축공정, 세 번째, 건축 공정표의 작성, 네 번째, 시공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공정이라고 하면은 건축 기본 어떤 계획서부터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준공, 사용하는 이런 대략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공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공 과정과 준공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공에서 공정이라는 뜻은 일이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틀어서 말하는 걸 시공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목조 구조입니다. 목조 구조는 대체적으로 경량 목조와 중목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목조는 건물 전체가 가벼운 하중과 일체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지진 발생 시 콘크리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재는 일반적으로 공장 등에서 가공해서 현장에서 조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철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에 상당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일반적으로 양생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는 많은 공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조적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벽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튼튼하고 경제적이지만은 예전에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지진 발생 시에는 이게 탈락하는 위험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나 이런 데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벽체가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면적이 줄어드는 좀 나쁜 측면도 있고 또 백화 현상으로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ALC 구조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ALC는 그 영어로 하면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의 약자로서 이게 어떤 공장에서 이게 쪄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해서 좀 벽돌을, 부럭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료로는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 원료로 해서 고압에서 증기로 찌게 됩니다. 찌게 되면은 그 양생되면서 경량 기포를 그 블럭 안에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건축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FC 블록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은 이건 역시 습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가스는 좀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사용할 때는 충분한 그 건조 기간을
야외에서 해서 충분히 건조한다면은 좋은 재료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다섯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레이디믹스 콘크리트와 철근을 주재로 하는데 이게 1865년 프랑스 원해가에서 발명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건축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오늘날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믹스를 해 와서 굉장히 좀 뭐랄까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에 넣어서 일정한 양생 기간을 거치게 되면은 굳어져서 강도를 발현하게 돼서 구조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근대 건축에 있어서는 철근에 사용되는 철과 콘크리트, 뭐 유리 이런 것들이 근대 건축의 주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 때는 공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표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건축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고요. 또 중첩되게 할 수 있는 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 공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공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저희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 구조 형태나 주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건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로 이제 근대에 많이 쓰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는 공사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가설시설물, 즉, 뭐, 물이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우리가 쓰는 그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울타리,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가설공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설공사의 중요성은 점점 더 건축공사를 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흙막이 및 토공사입니다. 흙막이 및 토공사는 다양한 토질이 있습니다. 토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토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래 토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토 성질을 가진 실트층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반의 종류도 풍화암, 연암, 경암 등 다양한 안반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안반에 따라서, 안반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의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를 설치하고 요구되는 깊이만큼 토사나 안반 등을 제거하는 그러한 공정을 통틀어서 흙막이 및 토공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통상 건축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서 그걸 집안에 전달해서 그 건축물이 지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독립기초라 하여 이렇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단위 형태로 기초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거나 필요에 따라서 연속기초라고 해서 두 개의 어떤 기둥을 받아주는 이러한 기초도 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매트 기초입니다. 온통 기초라고도 하고 매트 기초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을 할 때는 이러한 상당히
크나큰 하중을 받기 때문에 기초가 이러한 그 단위의 기초로서는 그 하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안이 약하거나 이러한 집안에서 어떤 그 건물의 총 중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이러한 파일을 박아서 건물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파일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형태라든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골조공사입니다. 통상 골조공사라는 거는 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과 벽과 지붕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푸집이라고 하는 형틀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자체가 아주 그 된 반죽 같은 그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형틀, 그 거푸집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임이라든지 이런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철근 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는 그래서 형틀 및 철근 공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골조 공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감 공사를 되겠습니다. 마감 공사는 그 건축주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마감 공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금속 공사입니다. 금속 공사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설치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발코니 철물 일반적으로는 그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강금 파이프로 이제 그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골조의 모체의 긴결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금속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보통 이제 지붕 같은 경우도 금속으로 활용할 때는 금속 공사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호 공사입니다. 창호 공사는 보시다시피 근대에서는 주로 PVC 창호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에 있어서는 시스템 창호라고 해서 아주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창문도 근래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창문들을 통칭해서 창호 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장 공사입니다. 미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그 시멘트와 모래, 물 등을 섞어서 유연한 성질을 벽에 콘크리트 모체에 그 사람 인력 작업으로 해서 바르는 것을 통칭하여 그 미장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장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체에 충분히 물추금 등 해서 이 시멘트 몰탈이 잘 접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도장 공사입니다. 도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페인트 공사라 통칭할 수 있습니다. 뭐 페인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 건축물에 많이 쓰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일반적인 철물에 주로 많이 쓰는 유성 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장 공사를 페인트 공사를 통칭하여 도장 공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장 공사입니다. 수장 공사는 건축물에 마감이 되는 뭐 벽장, 그 다음에 천장 공사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수장 공사, 내장 공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감 공사 중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수장 공사, 이게 뭐 벽장을 설치한다든지 바닥을 깐다든지 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사들이 통칭하여 수장 공사, 내장 공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비공사입니다. 설비공사는 통칭하여 상수도 설비공사, 하수도 설비공사, 또 뭐 위생도기공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필요한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상수도 공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 현장에는 정부에서 설치한 메인 상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 라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수도 공사, 또 쓰고 난 물을 버리는 하수도 공사,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위생도기,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 공사, 도시가스 공사,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보통 일반적으로 설비공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분전함, 전기 배선공사, 그 다음에 전등공사,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전기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교시 수업에 대해서 시공공정의 다양한 건축 형태, 재료에 따라서 시공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